안녕하세요. 낭만부동산입니다. 서울 5호선이 검단 신도시와 김포 연장 예비 타당성 통과를 3월 10일 날 했습니다. 김포와 검단 분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서울 5호선의 검단 김포 연장에 의해서 지금 현재 검단과 김포에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정말로 정밀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밀 분석을 통해서 과연 내가 내 집 마련이나 투자를 한다면 어느 역을 투자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그 역 중에서도 어느 아파트를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래야 내가 투자한 그 아파트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내가 실거주하면서 자산이 늘려가는 그러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 5호선 검단 김포 연장에 의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투자 아파트를 지금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낭만부동산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 보셨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5호선은 지금까지 본다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선정을 2021년도에 해서부터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는 24년도 9월달입니다. 서울 5호선은 인천과 김포가 서로 합의를 하지 못했던 것은 좀 더 많은 정거장, 그 다음에 좀 더 빠른 서울 접근을 요구하는 것들에 의해서 그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이것을 협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가 24년 9월달에 했죠. 그러나 예비타당성 통과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성에 대해서는 낮게 나왔지만 서울 5호선이 김포와 검단으로 연장하는 것은 정책적인 것에 의해서 예비타당성 통과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 5호선은 김포의 7개, 그 다음에 검단의 2개의 정거장으로 해서 예비타당성 통과를 했다는 것. 그러면서도 이것이 획기적으로다가 김포나 검단에서 반기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현재 가장 끝역인 김포 한강 이신도시 컴팩트 시티죠. 거기서부터 서울의 방화역까지 가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57분이 걸리는 그것을 26분으로 단축을 시켰다는 얘기죠. 즉 31분 정도의 출근 시간을 줄여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방화역서부터 시작하는 서울의 각 구역으로다가 출퇴근이 그만큼 31분이 단축된 지금보다 훨씬 더 출퇴근이 짧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김포와 검단은 이렇게 시간 단축에 의해서 서울 출퇴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바뀌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소유를 하고 있는 소유자들은 더 비싸게 자기 집을 매도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매수자 실거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그 좋아질 그 기대감, 호재에 의해서 조금 더 비싸더라도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낭만부동산이 보는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의 서울 5호선들 같은 경우는 서울역까지 56분으로 단축하고 그 다음에 착공 시기를 27년에서 28년도에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예상되는 개통 시기는 33년도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 5호선 김포 검단 연장에 정말로 양극화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부동산 시장과 경제 상황에 의해서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무조건 호재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생각만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정밀하게 분석을 해봐서 과연 나는 어느 역에 어느 아파트 쪽으로다 투자를 하는 것이 내 집 마련뿐만 아니라 자산을 늘려갈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김포나 검단에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검단과 김포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서울 5호선에 거는 기대감들은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본다면 서울의 전철 노선들을 보면서 기대감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철역을 본다면 지금 현재 서울 5호선은 방화역이 끝역이죠. 그러면 이 방화역서부터 검단과 김포를 연장을 하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서울 5호선이 서울의 어느 지역으로다가 움직일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5호선이 움직이는 지역과 그 다음에 그 5호선이 움직이면서 환승을 해서 그 주변으로다가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본다면 방화역서부터 시작을 한다면 바로 김포공항에 가는 거죠. 지금 현재 검단이나 김포는 김포 골드라인이나 인천 1호선을 통해서 공항 철도를 이용해서 김포공항에서 환승해서 서울로다가 뿌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서울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김포공항까지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느냐를 지금까지 봤지만 이제는 서울 5호선이 개통이 된다면 방화역서부터 서울로 어떻게 뿌려지느냐가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다면 김포공항을 첫 번째 환승을 통해서 움직일 것이고 그리고 나서 5호선을 통해서 마곡지구를 바로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면서 까치산에서 2호선 지선을 타거나 또는 영등포구청에 가서 2호선으로다가 갈아타면서 2호선을 이용해서 서울 전역으로 움직일 수 있죠. 그 다음에 신길, 그 다음에 여의도, 그리고 공덕, 충정로, 종로, 을지로, 동대문, 청구 등을 통해서 이 각각의 환승역 등을 통해서 서울 전 지역으로 다 움직일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서울 5호선으로 본다면 서울의 서부 쪽의 출퇴근은 좀 1시간 전후에서 움직이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서울 5호선이 검단과 김포로다가 연장되는 데 있어서 김포와 검단의 사람들이 가장 기대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본다면 마곡지구라든가 상암 DMC라든가 그 다음에 가산 디지털 단지, 그 다음에 영등포, 여의도, 그리고 서울, 용산, 그 다음에 중구, 종로 쪽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서울 5호선부터는 기대감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 5호선을 통해서 서울역까지 가는데 1시간 정도를 전철을 타면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은 김포의 맨 끝역서부터 서울의 중심까지 들어가는데 집서부터 간다면 1시간 반 이내에 도착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울의 서부권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내면 서울의 서부권에 있는 모든 직장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것이 서울 5호선에 거는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 5호선, 서울 출퇴근까지 도대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 환승 대기 시간을 빼고요. 그 다음에 역까지, 집서부터 역까지 가는 소요 시간을 뺀 오로지 전철을 타는 시간만 가지고선 서울 출퇴근 시간을 보면 환승 없이 서울 진입이 일단 가능하게 된 것이 가장 좋은 거고 그 다음에 가장 끝역에서 방화역까지 26분이 걸리고 그 다음에 10개의 정거장을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평균적으로 2.6분 정도가 걸린다는 얘기죠. 즉 510역서부터 시작하면 방화역까지 26분이 걸리니까 한 역당 3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장내나 풍무역서부터는 풍무역은 둘, 셋, 네 정거장이니까 3분을 따지면 12분 만에 방화역에 진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본다면 아라역이나 신검단 중앙역 이러한 것들이 방화역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역은 지금 한강 이 컴팩트 시티서부터 방화역까지 진입 시간을 최소 가까이는 10분에서 많게는 30분까지 단축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곡지구까지 본다면 지금 현재 마곡지구까지 본다면 여기에 510역서부터 보면 약 30분 정도가 소요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상암 DMC까지는
약 45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까지는 40분, 그 다음에 서울역까지는 56분, 그 다음에 강남까지는 75분 정도가 내가 차량으로다가 이동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내가 환승하는 대기시간, 그 다음에 집서부터 역까지 걸어가는 시간을 한다면 내가 출퇴근하는데 하루에 쓰는 시간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울의 출퇴근 시간이 이렇게 가까워지기 때문에 지금 서울의 서부권 같은 경우는 1시간 이내에 출퇴근이 가능한 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서울 5호선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각각에 있는 서울 5호선 역세권마다 한번 특징들을 한번 보죠. 그리고 각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 현재 8사형 기준으로 봤을 때 매도 호가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이 매도 호가를 본다면 지금 서울 5호선에 대해서 소유자들이 자기의 아파트가 장래에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의 표현도 같이 섞여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투자자, 내 집 마련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 10개의 역 중에서 과연 나는 앞으로 대장 지역이 될 곳이 어디고 주거 생활이나 생활 환경 이러한 것들로 봤을 때 앞으로 가장 비싸질 곳이 어딘지 2033년도에 개통한다면 그 시점으로다가 유추를 해봤을 때 어디가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지금부터 여러분들도 같이 보도록 하죠. 먼저 김포에 있는 것으로 보면 502역이죠. 장내역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 보시다시피 여기는 주거 환경이 있는 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아파트 쪽으로다는 추천해 줄 만한 아파트가 없는 곳이죠. 다음은 509역입니다. 509역은 한강 이 컴팩트 시티, 한강 신도시 이 신도시로다가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런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곳이죠. 장래에 여기 한강 이 컴팩트 시티가 개발이 된다면 509역의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들 매우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33년도가 되면 지금 현재 김포나 범단에 이미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들은 10년 이상이 되거나 또는 20년, 30년 이상이 된 아파트인 구축 아파트로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도시가 되는 아파트는 지금서부터 공사를 해서 입주하는 시기에 따라서 그 당시에 서울 5호선으로 본다면 가장 얼죽신이 될 수 있는 아파트가 바로 509역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김포 역세권 중에서 지금 현재 아파트가 있는 역이면서 단 한 개의 역만을 가지고 있는 환승하지 않는 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10역입니다. 끝역이죠. 마지막 역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한강 신도시의 일부 아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동쪽으로다는 한강 이 컴팩트 시티가 앞으로 들어설 지역입니다. 이 중간에 역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아파트를 보면 양곡 더숲 아파트가 2010년도에 345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근데 8사형 기준을 보면 2억 7,500에서 4억 정도의 매매를 내놓고 있죠. 지금 8사형으로 다 본다면 공사비조차도 나오지 않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왜 양곡 더숲 같은 이 아파트가 2010년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도 호가를 2억 7,500에 내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지역이 서울의 출퇴근을 가지고 있는 배후도시로서 김포시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곳이 바로 서울의 배후도시죠. 그러니까 서울로 다 출퇴근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지역은 서울에 너무 멀리 출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결정을 안 하는 곳이기 때문에 공사비보다도 싸게 매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간격 차이가 높은 것은 기대감도 높기 때문에 4억까지 내놓는다는 얘기죠. 한강 금호 어울림 2단지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20년도에 467세대가 입주했고요. 매물은 3억 8,500에서 4억 5천 정도에 내놔. 그 다음에 한강 금호림 1단지 20년도에 406세대가 입주했고 4억 3천의 매물만 있습니다. 그리고 503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강 시내폴리스 부근에 있는 역이죠. 그래서 보면 여기에도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로서 보이는 거는 오퍼스 한강 스위첸 아파트가 28년도 8월 달에 입주 예정입니다. 1029세대가 입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입주되어 있는 것은 힐스테이트 리버시티 1단지죠. 20년도에 1568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84형 지금 현재 내놓는 것은 5억 7,500에서 최대는 10억까지 나오죠. 4억 2,500만 원이나는 편차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한강 시내폴리스에 대한 기대감과 그 다음에 서울 5호선 503역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러면서도 한강 시내폴리스의 인근에 하는 아파트로서는 몇 개의 단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대단지고 지금 현재 신축으로다 본다면 여기에 10억까지도 매도 호가를 내놓는 이유는 바로 503역이니까 지금 현재 3분씩만 잡아도 10분이면 방화역에 도착을 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울 출퇴근이 매우 쉽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10억으로 다 매도 호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범위는 약 역서부터 700m 정도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보로다가 걸어간다면 약 10분 전후에서 도보로다가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역세권의 아파트로다만 보는 거고요. 여기서는 힐스테이트 리버시티 2단지는 조금 역과는 좀 떨어져 있죠. 10분 이상이 걸리는 거니까요. 그래도 여기도 20년도에 1942세대가 입주를 했는데 여기는 5억 6,500서부터 10억 사이로 내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도 호가를 보더라도 약 1,000만 원이 2단지가 싸죠. 만약에 여기 서울 5호선이 개통이 된다면 2단지와 1단지 차이는 억 차이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최저 5천에서 1억 사이의 가격 차이가 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과 도보로다가 출퇴근이 가능한 단지와 출퇴근을 도보가 아닌 다른 것을 이용해서 가야 되는 그 단지와의 가격 차이는 그만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김포 역세권 중에서 510역과 503역은 지금 현재 일부는 개발이 되어 있고 일부는 개발이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 그러니까 만약에 510역이 2033년도에 개통이 된다면 그때 개발해서 얼죽신하는 이 아파트들이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20년도라면 33년도면 14년차 아파트, 구축 아파트로 다 변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죠. 양국 더슈 2010년도니까 33년도가 되면 24년도 재건축이라는 거를 얘기하지만 이것은 구도심에 있는 김포의 역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구도시민 감정역으로다가 예상되는 507역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김포의 원도심 속에 있는 아파트들로다가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김포 역세권 아파트 중에서 과연 507역 어떠한 아파트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에 보면 3만 아파트입니다. 95년도에 422세대가 101형입니다. 84형이 아니라 101형이죠. 지금 현재 매도 호가는 3억 2천에서 4억 1,500 사이에서 매도 호가를 내놓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희영 아파트 97년도에 298세대입니다. 2억 9천에서 3억 3천입니다. 그 다음에 효성 아파트죠.
96년도에 242세대인데 매도가는 3억에서 4억 사이로 내놓고 있죠. 그 다음에 한국 아파트 95년도에 620세대가 있는데 84형을 2억 7,500에서 3억 5천에 내놓고 있죠. 그 다음에 쌍용 아파트 98년도에 586세대입니다. 2억 9천에서 3억 6,500이고요. 그 다음에 이 옆쪽으로다 보면 신화 아파트 95년도에 654세대. 역과 매우 가깝죠. 2억 7천에서 3억 5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북마을 신안 실크밸리 12년도에 1074세대 4억에서 6억 2,500의 매물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푸른 실크밸리 1단지 2001년도에 1786세대가 입주를 했는데요. 2억 9천에서 3억 6천에 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불로 2편한 세상입니다. 2005년도에 545세대가 입주했는데 3억에서 3억 6천 사이의 매도 호가를 내놓고 있죠. 지금 여기서 본다면 이 503역 같은 경우는 매도 호가가 최고 비싼 걸 10억까지 매도 호가를 내놨고 20년도면서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 그런데 감정역 또 507역을 보면 대부분 지금 30년이 된 아파트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생각했던 사람들이 본다면 30년 이상이 된 아파트야? 그러면 이거 재건축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들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재건축이 된다면 지금 여기 503역처럼 10억 이상이 되지 않을까? 10억 이상도 넘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재건축에서 충분히 사업성이 나오게 되고 이익을 볼 수 있다면 여기에 투자할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과연 이 507역이 501역서부터 510역까지 사이에서 과연 신축을 했을 때의 강점이 얼마나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현재에 이렇게 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용적률이 과연 어느 정도를 받아서 지금 현재 이 아파트가 지어져 있는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낭만부동산이 이 김포의 여기 507역에 있는 95년, 96년, 97년도에 있는 이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한번 재건축을 한다면 어떻게 사업성이 나오는지는 이것을 만드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본다면 95년, 96년, 97년, 98년도에 지은 아파트들은 대부분의 용적률이 230에서 250%를 다 가지고선 지었기 때문에 재건축하는 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507역에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 영상이 그 사업성에 대해서 나왔을 때 그것을 보고선 이 아파트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해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교통 호재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나가 알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는 신축 아파트, 구축 아파트, 그 다음에 재건축을 해야 되는 아파트들이 섞여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지금 2033년도가 개통 예정이라면 앞으로도 7년 후에 개통이라면 지금 현재 그 아파트들은 7년 후에 재건축 가능한 아파트로 바뀔 것인지 아니면 신축에서 구축으로 바뀔 것인지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내가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김포의 역세권 아파트들을 510역, 507역, 503역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고요. 다음은 김포에도 환승할 수 있는 역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김포 골드라인과 서울 5호선이 지금 현재 개통이 된다면 환승되는 역이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죠. 먼저 장기역입니다. 장기역은 509역이죠. 509역이면서 장기역이고 한강 신도시의 아파트, 신도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다시피 장기역 주변에는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있고 공원도 있고
있고 수로도 있죠. 그리고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에 있는 아파트들을 한번 볼까요? 이 위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청송마을 현대 3단지입니다. 2001년도에 767세대가 입주했고요. 지금 현재 84형 기준으로 보면 매도가는 3억 7천에서 4억 7천. 그 다음에 현대 2단지 1326세대입니다. 그리고 장기역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아파트 단지 중에 하나죠. 그런데 3억 7천에서 5억 4천 정도의 매도가를 냈고 3단지와 2단지의 차이는 지금 현재 가장 싼 매도호가보다는 가장 비싸게 내는 매도호가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죠. 7천만 원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역과의 거리와 그 다음에 세대수 이것에 의해서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창마을 KCC 스위첸입니다. 2011년도에 1090세대가 입주를 했는데 여기는 84형이 아니라 59형을 보면 59형이 지금 현재 3억 5천 5백에서 5억 4천 사이에 내놨죠. 2단지, 현대 2단지의 84형으로다 본다면 차이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는 두 가지가 있겠죠. 분명히 2011년과 2001년도 10년 차이된 장기역에서 본다면 KCC 스위첸은 신축 아파트이고요. 그 다음에 현대 2단지는 구축 아파트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84형과 59형이 비슷한 금액대로 내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대장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 다음에 포창마을 제일풍경채입니다. 2008년도에 입주를 했죠. 360세대가요. 그래서 84형을 보면 4억 천에서 5억 2천에 내놨죠. 지금 2001년도에 현대 2단지와 제일풍경채 2008년도 이것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구축 아파트보다는 신축 아파트를 선호한다는 것 그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창마을 한양수자인 리버 팰리스 아파트죠. 2012년도에 1473세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84형이 3억 9천에서 6억 5천에 그러면 KCC 스위첸이나 제일풍경채보다 보면 여기가 한양수자인 리버팰리스가 왜 쌀까? 이런 것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들어가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투자를 한다면 앞으로 여기 2033년도에 서울 5호선이 개통이 되는 이 역세권 중에서 어느 아파트를 사야 되는지가 이러한 차이에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고창마을 제일풍경채 2008년도에 360세대면 나홀로 아파트급이라고 지방 수도권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한양수자인 리버팰리스는 2012년도에 1473세대입니다. 신축이면서 대단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매도 호가가 낮은 것들이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어떤 것들이 입지적으로다 더 좋은지 안 좋은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창마을 KCC 스위첸과 수자인 리버팰리스 그 다음에 제일풍경채 이 세 개를 여기 장기역에서는 한번 입지 분석을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이 또 있죠. 고창마을 이니스더원입니다. 2008년도에 315세대 입주했고 84형이 4억 2천에서 6억 사이에 내놓고 있죠. 그 다음에 고창마을 반도 유브라입니다. 2008년도에 447세대인데 여기는 101형이 있어서 101형을 보면 84가는 없고요. 그래서 4억 7천에서 8억 정도에 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당마을 우미린 아파트죠. 2008년도에 402세대가 입주했는데 여기에 98형으로 보면 4억 2,500에서 7억 5천 사이에 내놓고요. 그 다음에 초당마을 중흥 S클래스 리버티 아파트입니다. 2012년도에 1470세대의 대단지가 들어섰죠. 여기에 84형은 지금 현재 매도 호가는 4억 5,500에서 5억 5천. 다른 데에 비해서 이 매도 호가가 간격이 작다라는 얘기는 중흥 S클래스 리버티에 있는 소유자들은 여기 서울 5호선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크게
호재로서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간격 차이가 매도 호가의 최저가와 최고가의 이 간격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그 아파트에 있는 소유자들이 서울 5호선에 대한 인식이 아주 극명하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큰 호재가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로 서울 5호선이 큰 호재로서 아파트 가격을 크게 올려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사람들이 서울 5호선에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도 호가의 최저가와 최고가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그 다음에 매도 최저가가 점점 사라지고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기에는 그 소유자들이 자기네 단지에 대해서 매우 높게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은 풍무역을 보겠습니다. 풍무역도 골드라인과 서울 5호선이 환승이 되는 것이죠. 여기도 구도심과 신도시로다가 바뀌는 이중적인 지역입니다. 즉, 이 남서쪽으로다는 구도심으로 다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북동쪽으로다는 신도시로다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풍무역이 지금 현재 서울 5호선으로 본다면 김포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호재로서 작용될 수 있는 곳이 바로 풍무역이죠. 왜냐하면 원도심 플러스 그 다음에 신도시급으로 다 생기는 곳이 같이 혼합되어 있으면서 원도심의 주거, 생활, 모든 편의시설을 다 이용할 수 있으면서도 그리고 신도시로 다 바뀌는 그 신도시의 주거 생활을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풍무역이기 때문에 풍무역이 변화가 매우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거를 보면 풍무역 수자인 그라센트 1차 아파트는 29년도 1월 달에 1071세대가 입주를 합니다. 그러면 33년도로 보면은 5년 미만 된 신축 아파트로 다 바뀌는 거죠. 개통할 때. 그러면 과연 풍무역 수자인 그라센트 1차는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그 다음에 풍무역 프로지오 더 마크입니다. 28년도 11월 달에 입주 예정이고 1524세대입니다. 대단지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풍무역 호반 서밋이죠. 28년도 10월 달에 입주 예정이고 2580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북동쪽으로다는 신축으로다가 들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남서쪽으로다는 구축이죠. 여기 보면 김포 기룬 4차 아파트입니다. 96년도에 351세대가 입주했고 84형 기준으로 보면 지금 매도 호가가 3억 3천에서 3억 9천. 그 다음에 풍무역에 지금까지 대장으로다가 했던 아파트 중에 하나인 풍무센트럴 프로지오 2018년도에 2467세대가 입주를 했죠. 지금 이제 84형 6억 3천에서 8억 5천 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풍무 프로지오 16년도에 2712세대가 입주를 했는데 여기도 84형 기준으로 보면 6억 천에서 7억 8천 사이에 매도 호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 풍무 구도심의 이 아파트들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이 신축 아파트가 2033년도가 됐을 때 가격이 형성되거나 또는 이 신축 아파트가 2033년도의 가격에 의해서 이쪽에 구도심에 있는 센트럴 프로지오나 풍무 프로지오가 가격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낭만부동산이 개인적으로 본다면 결국은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기준이 돼서 이 구축 아파트의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김포의 풍무역의 신축 아파트 서울 5호선이 개통이 된다면 과연 10억을 넘을 것인지 또는 15억을 넘을 것인지 20억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생각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여기 김포가 15억이 됐던 20억이 되려면 강서구에 있는 아파트가 20억이 최소한 넘어야 되고 30억이 넘어야 김포시에 있는 대장 아파트가 20억대가 갈 수 있는 것이죠. 다만 강서구에 있는 대장 아파트가 20억대가 간다면 김포에서 최고 비싼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금액은 15억을 가기가 어렵다는 얘기.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김포의 가장 비싼 아파트와 그게 15억이고 강서구의 중급지에 있는 아파트가 15억이라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디에 살 것이냐에 대한 것. 바로 이러한 것들이 부동산 가격을 결정한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주 이 투자를 하고 실거주하는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포시에 환승하는 역은 장기역과 풍무역이 있다. 그 다음에 장기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GTX역도 여기에 오기 때문에 3개의 역이 되는 장기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된 있는 이 아파트지만 과연 그것이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포는 다 봤으니까 검단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단은 2개 역이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죠. 앞으로 인천에서는 이 역을 좀 더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개통을 하려고 한다면 되도록이면 빨리 김포와 인천이 합의를 해서 최대로 빠른 시간 내에 개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낭만부동산은 바라고 있지만 인천이나 김포에서 바라보는 입장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예비 타당성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완전히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검단에 있는 환승 역세권은 2개가 있죠. 신검단 중앙역이 있고 아라역이 있습니다. 먼저 신검단 중앙역서부터 보겠습니다. 신검단 중앙역은 여기 지도에서 보듯이 그렇게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아파트를 보면 신검단 중앙역 우미린 클래스 1이 있는데 25년도에 875세대가 입주를 했고요. 여기는 2026년도 3월 달에 계약한 것이 마지막 계약이고 지금 현재 매물이 없습니다. 그때 계약은 8억 2천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있죠. 신검단 중앙역 풍경채 어바니티 아파트입니다. 24년도에 1425세대가 입주를 했고요. 지금 8사형 매물 호가를 보면 8억 4천에서 8억 7천 사이로 다 내놓고 있습니다. 매물은 매우 없죠. 그 다음에 힐스테이트 검단 센트럴 25년도에 1535세대가 입주를 했는데요. 8사형 지금 현재 최저로다 내놓은 사람이 8억, 그 다음에 최고가로 내놓은 사람이 10억으로 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북쪽에 보면은 남쪽에 있는 거죠. 칸타빌더 스위트 2026년도 6월달, 올 6월달에 입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625세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분양권으로 최저가 매도가 8사로 보면 4억 7천에서 8억 6천으로 보죠. 그러니까 이 칸타빌더 스위트 아파트는 분양받은 사람들이 서울 5호선과 그 다음에 인천 1호선 신검단 중앙역에 대한 생각들이 극명하게 편차가 아주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큰 호재라고 보지 않는 사람은 4억 7천 정도에 내놨을 거고요. 호재로서 충분히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다른 아파트보다도 신축이니까 그 이상의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8억 6천에 내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천의 검단 신도시에서 10억이 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능성을 보는 것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아라역보다는 신검단 중앙역이 10억이 넘는 아파트가 이쪽에서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신검단 중앙역은 서울 5호선뿐만이 아니라 GTX D노선에 대한 것들도 호재로다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부 광역철도 GTX D노선 중에 한 개의 노선이죠. 자, 다음 아라역을 보겠습니다. 아라역은 지금 검단 신도시 1단계 또는 2단계에 의해서 많은 아파트들이 이미 입주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보면 많은 아파트들이 있죠. 그래서 호금포해서 아라역 주변으로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대장 지역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검단 신도시의 대장은 아라역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분명히 아라역이 대장 지역이지만
앞으로의 변화를 본다면 그 변화는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바로 검단 신도시죠. 앞으로 검단 신도시는 10년 안에 계속적으로 입주하는 물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그곳이 주거 환경이나 생활 환경, 다른 문화 환경 등이 변화가 있으면서 분명히 대장 지역은 바뀔 수밖에 없고 그거에 따라서 가격들이 떨어지는 곳이 있고 올라가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검단 금호 어울림 센터럴입니다. 21년도 1452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8사형은 7억 1000에서 9억 사이에서 매도 호가를 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편한 세상 검단 웰카운티입니다. 26년도에 1458세대 입주고 여기에 백사형이 있는데 백사형으로 보면 7억 6천에서 9억 3천이죠. 이것은 나라역가의 호재가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편차가 좀 적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검단 모아일가 그랑대입니다. 검단 모아일가 그랑대는 23년도에 510세대가 입주했고요. 매도 호가는 6억 6천에서 7억 5천으로 다 했습니다. 아라역가의 거리가 좀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지금 현재 테두리로 보면 700m 정도로 보고 10분 정도의 역세권 도보로 다 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역세권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오미린더 헤리티지 아파트입니다. 22년도에 437세대가 있고 지금 현재 8사형을 6억 4천에서 7억 5천 정도의 매도 호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검단 롯데캐슬 렉스트웰 은 26년도 4월달에 입주 예정이고 372세대입니다. 여기도 신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죠. 그 다음에 검단 프로지오 더 베뉴입니다. 21년도에 1540세대가 입주했고요. 6억 9천에서 8억 500 사이로다가 지금 매도 호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반 서밋 1차 21년도에 1168세대 입주했는데요. 매도 호가는 6억 8천에서 8억 5천이고요. 그 다음에 오미린더 시그니처 가 22년도에 1268세대 있고요. 그 다음에 매도가는 7억 5천에서 8억 8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금호 어울림이라든가 오미린 더 시그니처, 호반 서밋, 이 프로지오 더 베뉴 이런 것들을 본다면 지금 매도 내놓는 것이 7억 전후에서 그 다음에 가장 비싸게 내놓는 것은 8억에서부터 9억 초반으로 다 내놓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신검단 중앙역을 보면 매도 호가에 10억을 내놓은 데가 신검단 중앙역에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주변에 보면 라프리체 자이 2차입니다. 28년도 1월 달에 964세대가 입주고요. 그 다음에 1단지는 28년도 12월 달 입주 예정이고 702세대 입주 예정입니다. 그리고 검단 한신더 휴 캐널 파크가 21년도에 936세대가 입주를 했죠. 지금 이제 8사형 매도가는 3억 8천에서 7억 5천입니다. 즉 아라역이 생겼다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여기 한신더 휴 캐널 파크는 크게 가격이 올라가지 못했죠. 왜냐하면 여기 오미린더 시그니처 7억 이렇게 한 거에 반값 정도밖에 안 됐는데 요번에 서울 5호선에 의해서 좀 더 높은 금액으로 했죠. 왜냐면 여기 한신더휴 캐널 아라역 남부 쪽 같은 경우는 인천 1호선을 통해서 대학역을 타서 공항철도로 해서 다시 김포공항으로 가서 환승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출퇴근 시간과 큰 차이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서울 5호선은 얘기가 틀린 거죠. 환승 없이 서울로다가 출퇴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라역까지 가는 시간으로 가면 걸어서 가서 아라역에서 타서 서울 5호선을 타가지고 서울로다가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즉 인천 1호선은 계양역 환승과 김포공항 환승 이 두 가지를 해야 됐지만 이제는 한 번 환승 없이 갈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기 때문에 변화가 올 수 있는 곳이 바로 아라역 이 남부 지역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억 5천을 내는 사람은 바로 그러한 부분이죠. 즉 서울 5호선을 타면 출퇴근이 훨씬 더 30분 이상의 단축을 보일 수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호재로 보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5호선과 상관없이 출퇴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금액이 높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아라역 금강 펜트리움 더 시글로 2차입니다. 25년도에 483세대인데 매도 호가는 4억 500에서 6억 6,500. 그 다음에 1차는 24년도에 447세대인데 7억 2천에서 8억 5천 사이를 내놨죠. 서로 바라보는 게 틀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파라곤 센트럴파크 22년도에 1122세대 6억 3천에서 8억 2천 내놨죠. 그래서 여기서 본다면 분명히 검단 신도시가 서울 5호선에 호재를 작용하는 것은 맞는데 아라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것을 본다면 매도 호가에 최고 비싸게 내놓은 것이 9억, 9억 3천, 8억 500, 8억 8천 그리고 8억 5천 내놨지만 신검단 중앙역을 본다면 여기 8억 7천, 10억까지 내놓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서울 5호선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에 의해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다가 보면서 호재가 이 서울 5호선만을 가지고선 사람들이 매도 호가를 내놓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 가지의 복합적으로다가 본다는 얘기죠. 그 아라역의 검단 대방 디에트르 리버파크도 보면 22년도에 722세대인데 6억에서 9억 사이로다가 내놓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내가 바라보는 입장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 호가가 틀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울 5호선 과연 검단과 기포로다가 연장을 한다고 하는데 나는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김포 골드라인이라든가 인천 1호선에 검단 연장한 이 노선, 그 다음에 인천 2호선도 검단 신도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서울의 출퇴근을 본다면 마곡지구만 볼 거냐, 상암 DMC를 볼 거냐, 가산 디지털 단지 또는 영등포, 여의도, 서울, 그 다음에 서울의 중구, 종로구 이런 쪽을 같이 볼 것이냐에 따라서 서울 5호선 어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 5호선으로 본다면 가장 큰 혜택은 지금 현재 마곡지구나 서울 영등포 가산 디지털 쪽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혜택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상암 DMC라든가 서울 홍대 이런 쪽으로 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공항철도를 이용해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공항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인천 1호선으로 해서 공항철도 이용하는 사람, 그 다음에 김포 골드라인을 통해서 공항철도 이용하는 사람은 서울 5호선과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못하죠. 그러나 서울 5호선에 의해서 마곡지구나 김포공항이라든가 영등포 가산 디지털 단지 이러한 쪽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서울의 5호선이 매우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과연 어느 쪽이 더 많은 사람들이 갈 것이냐. 그리고 지금 김포라든가 검단을 본다면 아직 김포 같은 경우는 한강 신도시는 입주가 끝났지만 한강 이 컴팩트 시티, 그 다음에 풍무지구, 그 다음에 한강 시내폴리스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김포가 변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2033년도의 모습이 됐을 때 과연 어떻게 변할 것이냐. 그 다음에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는 1단계는 입주가 끝났고 지금 2단계가 입주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단계도 입주를 했을 때 이 서울 5호선, 그 다음에 인천 1호선에 의해서 어떻게 변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도 많이 틀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다면 서울 5호선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여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직까지는 역 위치는 확정적인 게 아니죠. 실질적으로 설계도 하고 착공을 하면서도 조정들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초역세권 아파트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민원들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터진다면
초역세권이 아닌 그냥 역세권 아파트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은 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33년도죠. 2031년도의 개통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2033년도 정도로다가 가는 앞으로 7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장기적인 필요이기 때문에 무조건 된다라는 거, 그 시기가 되면 무조건 개통된다라는 그런 것으로다만 확정지어서 묻지마 투자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기 투자가 아니라 이것은 장기적으로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묻지마 투자는 정말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구도심 같은 경우는 이미 30년, 40년 가까이 된 아파트가 30년도가 지나면 40년 이상 되는 정말로 노화된 아파트로 변했을 때 그 아파트가 그때 가서도 지금 서울 5호선 개통에 대한 호재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갈 것이냐.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전철이 개통되면서 가격들이 떨어진 곳과 올라간 곳 이런 것들이 천차만별로 움직인다는 것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확인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묻지마 투자들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5호선 투자는 미세 조정에 의해서 역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장기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묻지마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머릿속에 꼭 집어넣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투자를 할 때는 주거 환경이라든가 생활 환경, 그 다음에 문화 환경, 학군 등이 어떻게 그 역세권 주변이 변화가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그것이 낙후가 돼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던 것들을 뺏어올 지역인지 이러한 것들을 입지적으로다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김포에 대해서 대장지역이 될 곳을 제가 이 장기역 주변인 한강 신도시와 한강 이 콤팩트 시티가 그쪽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김포로 보면 풍무라든가 이러한 사후라든가 이러한 데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죠. 포천이라든가. 그런데 이런 환경들이 결국은 한강 신도시랑 한강이 콤팩트 시티가 합쳐져서 7만 세대 이상이 되는 신도시로 다 탈바꿈이 된다면 주거 환경뿐만이 아니라 생활 환경, 그 다음에 문화 환경, 학군 이러한 것들이 다 변화가 된다는 얘기죠. 거기다 GTX-D 노선의 분기 중에 하나인 서부광역철도 이것이 장기역서부터 출발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장기역서부터 출발하는 그 노선에 의해서 서울의 강남까지도 정말로 1시간 이내에 출퇴근이 되고 그 다음에 교통비도 획기적으로다가 감소가 된다면 이 지역이 물리적으로다가 분명히 멀리 떨어져 있지만 김포 전체로 본다면 이만큼의 대도시권으로다가 작용하는 신도시급으로다가 탄생할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주거, 생활, 문화 환경들, 그 다음에 학군 등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같이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5호선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본다면 한강 신도시인 이 장기 8, 9, 10역과 그 다음에 아라역과 신검단 중앙역인 검단 신도시 이것이 가장 큰 혜택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낭만부동산은 보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검단과 김포를 본다면 GTX-D 노선 서부광역철도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즉 서울 5호선과 GTX-D 노선이 결합되는 순간에 장기역과 신검단 중앙역 전혀 지금과 다른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가 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은 아직 미지수지만 지금 현재 서울 5호선이나 서부광역철도의 예타 이런 것을 본다면 결국은 2030년도 중반쯤이면 가능성이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030년도 중반쯤이면 장기역과 신검단 중앙역 같은 경우는 정말로 지금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나은 입지 조건을 가져갈 수 있다. 거기다 김포 골드라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 1호선 연장과 인천 2호선 김포 연장해서 고양시까지 넘어가는 것.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많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호재들이 같이 중첩되면서
좀 더 주거환경, 생활환경, 문화환경, 학군 등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곳이 결국은 서울 5호선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국은 환승역이 서울 5호선과 GTX D 노선과의 환승역이 이 서울 5호선에서 본다면 투자역이라고 낭만부동산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대단지여야 됩니다. 역세권에서 10분 안에 도보로다가 걸어갈 수 있는 대단지 또 환승 중에서도 김포 골드라인이나 인천 1호선, 2호선 연장보다는 GTX D노선과 서울 5호선의 환승역이 더 무게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바로 신축이라. 왜냐하면 지금으로 본다면 31년도를 목표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다면 31년도에서 33년도 정도로 본다면 2030년도 중반쯤에 개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환승역 대단지면서 2033년도쯤이 됐을 때 과연 신축 아파트와 구축 아파트 아니면 재건축을 해야 되는 완전히 노후화된 아파트가 되는 그 가격은 정말로 천차만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현재 20년, 25년 정도 된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30년도 중반이 되면은 재건축 얘기가 나올 것이지만 과연 사업성이 나올 것이냐를 본다면 쉽지 않다는 얘기. 왜냐하면 검단 신도시뿐만이 아니라 김포의 한강 신도시, 한강이 컴팩트 시티 같은 경우가 계속적으로 2030년도 중반까지도 신축하는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많아지고요. 거기다가 지금 김포 같은 경우는 구도심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들도 2030년도 중반 되면 신축 아파트로 다 들어선다는 얘기. 그러면 과연 그때 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인천 검단과 김포 신도시의 인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냐라고 본다면 인천의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김포의 도시기본계획을 본다면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증가하는 것들을 본다면 검단 신도시와 그 다음에 한강 이 컴팩트 시티 그쪽만 인구가 증가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도심에 있는 인구들은 크게 증가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 5호선에 의해서 검단과 김포에 투자를 한다면 개인적으로 크게 원금 손실 없고 어느 정도의 자산을 굴릴 수 있는 중서민들로 본다면 환승역으로다가 선택을 한다면 서울 5호선과 GTX D노선의 서부광역철도 역이 생기는 그 환승역을 보시고 거기에서도 대단지면서 역까지 걸어가는 거를 10분 그리고 거기에 좀 더 준다면 이 환승역과 한 정거장 정도의 차이에 있는 또는 두 정거장 차이에 있는 10분 안에 환승역까지 갈 수 있는 거기에 역세권 대단지 아파트. 그러면서도 30년도 중반이 됐을 때 신축이 되는 아파트가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그때 가서도 대장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곳이 바로 서울 5호선이 들어가는 김포와 검단 신도시에서 중서민들이 내 집 마련과 투자를 한다면 바로 여기에 투자를 하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낭만부동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알람 부탁드립니다. 상담은 이 아랫부분으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장기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